고려의 최씨 정권이 4대 62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최충원과 최우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무신정변부터 최우까지를 오랫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최씨 정권의 뒷 두 사람, 최항과 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항, 최의 부자는 앞에 최충원, 최우 부자에 비해서 존재감이 떨어져요. 유명하지 않고 또 사실은 권력을 잡고 있던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최항과 최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최씨 정권이 어떻게 붕괴됐나, 이 권력의 몰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이 무너지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먼저 최항입니다. 최항은 최씨 정권의 세 번째 권력자, 3대 집정입니다. 최충원의 손자고 최우의 아들이고, 그런데 특이한 경력이 있죠. 젊어서는 스님이 됐어요. 아버지 최우가 만종, 만전 형제를 스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둘째 만전이 나중에 환속해서 최항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되어서 뭐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행패를 부리다. 스님들을 모아놓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이 스님들이 어떤 조폭처럼 돼가지고, 그러다가 환속을 하죠. 환속을 한 얼마 뒤에 아버지 최우가 죽고 그 권력을 승계합니다. 자, 젊은 시절에 스님이 되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57년 고종 44년에 사망하는데 그때 나이가 49세였습니다. 그래서 최항은 생몰년,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모두 알게 되는데요. 1209년생입니다. 49세까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최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좀 특이한 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고려 청자입니다. 이 청자가 이름이 좀 긴데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이 이름에 청자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죠. 동화라고 하는 것은 붉은 안료, 붉은 안료로 그림을 그렸는데 연꽃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연꽃 무늬를 그려넣은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를 하는 청자입니다. 이 청자가 1963년에 강화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청자가 발견될 때 땅속에서 발견됐으니까 뭐 출토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출토된 유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항의 묘지석입니다. 최항의 묘지명을 새겨 넣은 돌판, 이건데 이게 같이 나왔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예요. 가로가 146cm, 세로가 66cm. 굉장히 큰 돌판이죠. 이 한 면에 최항의 묘지명이 새겨져 있는 이 유물과 청자가 함께 발견이 되어서 그 청자가 아마 최항의 무덤에 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항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최항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해서 같이 묻었거나 이런 거겠죠. 1963년에 출토된 이 고려청자는 지금 용산의 리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자 전시회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라는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상형천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모양을 조각한 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도 보면 단순한 주전자 모양의 청자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조각이 돼 있어요. 저기 윗부분에는 어린 아이, 동자가 앉아 있고, 또 손잡이 끝부분에는 개구리 같은 조각이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청자를 썼던 사람, 최항의 이미지를 이렇게 맞춰보면 어떨까요? 자, 최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항은 어머니가 최우의 적처가 아니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밝혀져 있죠. 설현방이라는 기생이었고 만종, 만전 형제를 낳았다. 스님이 되었을 때 받은 이름이 만종, 만전이에요. 이 가운데 만전이 39살 때 환속을 해서 최항이라는 성명을 갖게 됩니다. 환속한 지 2년 만에 1249년 최우가 죽습니다. 최우가 죽고 최항이 그 권력을 세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최우가 죽자 지2부사 상장군으로 있던 주숙이라는 사람이 야별초와 내외 도방을 지휘하면서, 야별초와 도방은, 야별초는 국가의 공병이고 도방은 사병이지만 이때는 야별초도 사병처럼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죠. 이 군대를 지휘하면서 정권을 왕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최씨 정권을 끝장내고 이제 왕한테 이 권력을 받으세요, 이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정이 회복되고 주숙은 그 왕정의 1등 공신이 되고, 이런 그림을 아마 그렸던 것 같은데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망설이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공주, 최양백, 김인준, 이 세 사람은 전부 최우의 간호들입니다. 최우 집안의 종, 노비인데 권력을 누리던 권력형 노비들이에요. 권력자 집안의 노비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최항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최항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숙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숙은 속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최항을 지지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주숙이 벌써 그렇잖아요. 딴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주숙도 최우의 가신이었는데 최우의 측근 가신들 가운데 일부가 최항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게 좀 불안하다. 무엇보다도 최항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왕정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내가 떳떳하게 공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최씨 집안의 권력 기반이 쪼개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누구는 최항을 지지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항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권력의 기반이 축소된다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최우의 가신들이 최항을 드러내놓고 지지하면서 최항이 다음 권력자가 됩니다.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교정별감의 관직을 받는다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최충원 때 만들었던 이 교정도감이 있는데 이 교정도감의 책임자가 교정별감이죠. 이 관직을 주면 이것이 권력을 승계받았다. 그 관직을 가지면 내가 권력자가 되었다. 이거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건데 최항이 권력을 승계하고 바로 받은 관직이 교정별감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후계자는 최항이다. 그리고 다른 관직이 몇 개가 더 오는데 이부상서, 병부상서, 어사대부, 동북면 병마사, 서북면 병마사 5개 관직을 겸합니다. 이부상서가 되면 뭘 하냐면 문신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잡게 돼요. 병부상서가 되면 무신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잡습니다. 어사대부가 되면 관리 전체에 대한 감찰권을 갖게 됩니다. 동북면 병마사는 지금의 고려의 동북면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북쪽, 함경도 남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는 거고, 서북면 병마사가 되면 평안도, 황해도 일대의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5개 관직을 가지면 그야말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래서 최항이 권력을 세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권이 있는 관직이라 하더라도 좀 낮아요. 이부상서, 이 삼품 관직입니다. 이 낮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왕이
최항에게 문화시중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고려의 가장 높은 관직을 줘요. 상서에서 시중으로 벼락승진을 시킨 거죠. 이거는 관례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래서 왕이 특별히 글을 발표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글입니다. 황고께서 왕위에 계실 때부터, 황고는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황고께서 왕위에 계실 때부터 과인이 즉위한 이래 진양공 최우가 보필했으므로 사만은 고려의 다른 이름이죠. 사만이 그를 부모처럼 우러러 보았는데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의지하고 믿을 곳이 없게 되었다. 최우가 마치 고려 모든 백성들의 부모, 이런 그 존재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백성의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 자기 입으로 나 아니고 최우가 백성들의 아버지였어. 그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최우가 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믿을 곳이 없게 됐다. 그러니 아버지 대신 그 아들 최항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진정시켰으니 서열을 뛰어넘어 재상의 지위를 줄 만하다. 이래서 갑자기 벼락출세시키는 이 이유를 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속성으로 권력자가 된 사람, 갑자기 권력자가 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권력자, 이런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자, 최항은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하는 건데요. 그거에 비하면 그 아버지 최우는 최충원 집권기에 차곡차곡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권력자가 됐는데 최항은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하는 어떤 신분상의 약점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스님이 되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는 뭐랄까 나쁜 소문,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이렇게 권력을 잡은 최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라이벌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가 늘 하는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항의 정적이 있었죠.